일주일 전 이란의 심장 테헤란에 미사일이 꽂히고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을 때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 중동에서 또 싸우나 보다 하고 넘기셨나요? 만약 그랬다면 당신은 지금 내 지갑에 불이 붙은 줄도 모르고 구경만 한 셈입니다. 지금 스마트폰을 켜서 환율과 유가를 보십시오. 1,450원과 150달러. 이건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국가의 전원 코드를 누군가 강제로 뽑아버리려는 경고음입니다. 평소에는 무심코 넘겼던 그 숫자 하나하나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연금, 당신의 주식, 당신의 밥상을 실시간으로 난도질하고 있단 말이죠. 아니, 전쟁은 중동에서 났는데 왜 내 돈이 사라지냐고요? 그건 당신이 그동안 공짜인 줄 알고 누려왔던 것들에 이제 어마어마한 청구서가 날아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누가, 왜, 대한민국 경제의 목줄을 쥐고 흔들고 있는 걸까요? 트럼프라는 차가운 장사꾼이 설계한 이 잔인한 돈의 설계도를 알게 되면 여러분은 오늘 밤 잠을 이루지 못할 겁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우리가 믿어왔던 상식을 뒤집는 한 남자의 계산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유가 오르면 미국도 힘들 텐데 트럼프가 왜 이런 미친 짓을 할까? 하지만 트럼프는 장사꾼입니다. 그것도 아주 영악한 장사꾼이죠. 여러분이 알아야 할 첫 번째 반전은 이겁니다. 미국은 이제 중동 석유가 단 한 방울도 필요 없는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7일 혁명 이후 미국은 세계 최대 산유국이 됐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엑소모빌 같은 미국 기업들은 사상 최대 흑자를 내고 그 돈은 고스란히 미국의 세수가 됩니다. 즉, 고유가는 미국의 재앙이 아니라 배당금이란 말입니다. 그럼 진짜 타겟은 누구냐?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 에너지 수입의 13%가 이란에서 옵니다. 이란을 무너뜨리고 호르무즈를 마비시키는 건 미국이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중국 제조업의 산소 호흡기를 떼어버리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미국은 지금 중국을 말려 죽이기 위해 중동이라는 판 전체를 아웃소싱하고 있는 겁니다. 좋아, 중국 죽이는 건 알겠는데 그럼 우리는요? 바로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미국이 중국을 잡기 위해 중동이라는 우산을 접어버리는 순간 그 옆에 서 있던 우리도 쫄딱 젖게 생겼단 말이죠. 미국은 지금 우리에게 아주 냉혹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야, 이제 공짜 우산은 없어. 비 맞기 싫으면 돈 내놔. 그런데 말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갑자기 돌변한 걸까요? 아니요. 사실 이 청구서는 50년 전부터 작성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왜 평화롭게 장사하며 살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사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미국이 전 세계 바닷길을 공짜로 지켜줬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평화의 배당금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달콤한 배당금이 2026년 3월 6일 공식적으로 부도 처리됐습니다.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1969년으로 시계를 돌려야 합니다. 당시 베트남 전쟁에 배패 빠져 돈과 피를 쏟아붓던 닉슨 대통령은 괌에서 폭탄 선언을 합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스스로를 지켜라. 미국은 이제 뒤로 빠지겠다. 이게 바로 세계 질서를 뒤흔든 닉슨 독트린입니다. 그리고 반세기가 흐른 지금 트럼프는 이를 더 잔인한 버전인 닉슨 독트린 이 저명으로 완성했습니다. 트럼프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중동이라는 귀찮은 전장을 관리하는 비용을 줄이고 그 에너지를 중국 견제에 올인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든 게 뭡니까? 2020년에 맺은 아브라함 협정, 그리고 최근 완성된 중동 통합 방공망입니다. 미국은 이스라엘과 사우디를 한 팀으로 묶어 니네가 알아서 이란을 막아 라고 지시한 뒤 보안업체가 폐쇄회로 TV를 설치해주듯 레이더망만 깔아주고 짐을 쌌습니다. 여기서 대한민국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미국이 닦아놓은 고속도로를 통행료 한 푼 안 내고 질주하던 스포츠카였습니다. 미국 군함이 호르무즈 해협을 순찰해주니 우리 유조선들은 걱정 없이 기름을 실어 날랐죠. 하지만 이제 고속도로 톨게이트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미국은 떠났고 그 자리를 알리 하메네이 사후의 권력 공백을 노리는 무장 세력들과 분노한 이란 혁명 수비대 잔당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나라로 가는 유조선이지? 그럼 너희 해군 보내서 지켜. 아, 해군 보내기 싫어?
그럼 민간 보안업체 고용하고 전쟁 보험료 500% 내든지, 그것도 싫으면 그냥 기름 없이 공장 세워. 이게 단순히 안보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던 안보 비용이 갑자기 우리 수출 장부에 유료로 찍히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공짜인 줄 알았던 공기가 유료가 되는 순간 그 폐활량으로 버티던 대한민국 경제는 질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역사적 변곡점이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전원 코드를 물리적으로 어떻게 뽑고 있는지 그 끔찍한 실상을 팩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 무서운 이야기를 시작하죠. 이 안보 유료화가 우리 삶을 어떻게 파괴하고 있는지 4가지 팩트로 털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밤낮 없이 일해서 번 돈, 그 행방부터 추적해보죠. 여러분, 어젯밤에도 반도체 라인에서 밤새 야근하고 거친 바다 건너 자동차 수출해서 벌어온 그 귀한 달러들. 그 돈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항구에 도착하기도 전에 중동 산유국들의 주머니로 고스란히 꽂히고 있습니다. 시시포스의 형벌처럼요. 숫자로 증명하죠. 유가가 배럴당 1달러만 올라도 우리나라 무역 수지는 연간 1조 원 넘게 악화됩니다. 그런데 지금 유가가 150달러죠? 평소보다 70달러 이상 비쌉니다. 1년에 약 90조 원에서 100조 원의 외화가 공중분해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년 내내 잠 안 자고 반도체 팔아본 영업이익 전체를 합친 금액보다 많습니다. 국가 전체가 1년 내내 무보수 아르바이트를 해서 중동에 상납하는 꼴입니다. 이건 경제 성장이 아니라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수준을 넘어 독 자체가 깨져버린 상황입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기름값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산업의 허리, 석유화학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석유화학은 나프타라는 쌀을 먹고 사는데 원료값은 2배로 뛰었지만 전 세계 불경기에 완제품 가격은 못 올립니다. LG와 롯데케미칼 같은 공룡 기업들에게 수조 원 단위의 영업적자 경고등이 켜진 이유가 이겁니다. 이건 단순히 기업 이익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기업이 멈추면 그 밑에 달린 수천 개의 협력업체는 그냥 증발합니다. 석유화학은 일자리 집약 산업입니다. 여기서 공장의 불이 꺼진다는 건 수만 명의 가장이 한순간에 길거리로 나앉게 된다는 실체적인 공포입니다. 대한민국 중산층의 뿌리가 뽑혀나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의 VIP 고객인 중국까지 무너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 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에너지가 끊겨 공장을 못 돌리는 중국이 우리 반도체를 사줄 수 있을까요? 손님이 밥 사 먹을 돈이 없어서 굶고 있는데 식당 주인인 우리가 비싼 반도체라는 반찬을 팔 수 있겠냐는 겁니다. 3월 6일 현재 대중국 수출은 이미 20% 이상 폭락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이 내미는 안보 청구서를 보십시오. 한국은 북한을 스스로 책임져라. 이제 우리는 유조선을 지키기 위해 해군을 상시 파견해야 하고 비싼 미국 미사일을 강제로 사야 합니다. 복지에 써야 할 세금, 아이들 교육에 써야 할 돈이 고스란히 안보 세금으로 전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 국민이 매달 수십만 원의 안보 분담금을 추가로 내고 있는 꼴입니다. 공짜 우산은 압수당했고 이제는 젖지 않으려면 내 돈 들여 비싼 우산을 사야만 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다 망하는 건가요? 아니요. 세상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는 법입니다.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돈의 맥을 짚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윈스턴 처칠은 말했습니다. 전쟁의 신호가 주어졌을 때 정치인은 정책의 주인이 아니라 사건의 노예가 된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 거대한 사건의 노예로 전락할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판을 짜는 주인이 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팩트는 냉혹합니다. 2026년 3월 6일 이전의 세상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미국이 지켜주던 공짜 안보 시대는 알리 하메네이의 죽음과 함께 무덤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국가도, 기업도, 그리고 개인인 여러분도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으면 도태되는 각자 도생의 정글입니다. 하지만 이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에서도 돈의 흐름은 멈추지 않습니다. 미국이 빠져나간 빈자리에 스스로를 지키려는 중동 국가들이 우리 K방산에 줄을 서고 있습니다.
유가에 휘둘리지 않기 위한 원전과 수소 경제로의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이 됐습니다. 알리 하메네이의 몰락은 비극이지만 역설적으로 대한민국이 중동이라는 마약에서 벗어나 진정한 에너지 독립으로 나아가는 잔인한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어제의 상식으로 내일의 자산을 지키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산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폭풍우 속에 휩쓸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폭풍을 이용해 새로운 항로를 찾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경제에 막힌 혀를 뚫어드리는 돈맥경화 해우소.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생존 전략에 날카로운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